네, 반갑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살짝 밀려서 끝났습니다. 근데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은 19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2차 전지 쪽으로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갔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에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많은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은 지켜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약간 쏠림 현상이죠. 그리고 약간 왜곡된 듯한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1.76% 상승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2차 전지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시장 상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음봉이 제법 크게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5일선 지지가 일단 만들어졌는데 이 마지막 꼬리 달고 올라간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일단은 아침부터 주가가 쏟아졌어요. 쏟아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의 매도가 이제 풀어내는 모습이었죠. 그 차익 실현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지가 되는 부분들은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후에 시장을 좀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매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 관련주도 올라오니까 지수가 살짝 지탱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냥 쉬지 않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분석이고 뭐고 필요 없어. 적정 주가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가자. 뚫어버리자. 이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막 몰리는 거예요,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다른 쪽에 들어가야 될 자금들까지도 다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조차도 지금은 쇼스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칭성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매수를 좀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좀 해지를 걸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대차장고나 이런 것들은 뭐 물량이 좀 줄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손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환매에 대한 느낌들이 조금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은 뭐 환매에 따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냥 순수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많이 몰렸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또 이렇게 너무 강하게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키 맞추기에 대한 어떤 형태인데 코스피가 그동안 잘 올라갔었다면 지금 조정을 좀 받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을 끌어당기는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먼저 잘 올라갔다면 옆으로 또 쉬면서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이걸 계속 순환하면서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증권사 전망치도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도 좀 부담감을 좀 줬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때리고 들어가면서, 매도가 좀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또 동참을 했죠.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1800억 밖에 나오지 않아서 매도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금융투자가 워낙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 가중이 되면서 주가가 더 밀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5천억을 사들입니다. 뭐 이게 전부 다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모양새가 나타났고요. 금융투자는 꿋꿋하게 얘네들은 그냥 차익 실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는 코스피 쪽 일단 내버려 두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뭔가 상황을 좀 만들자라는 식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지니까 그걸 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뭐 2차 전지가 너무 좋아서 매수한다 이런 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들은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그런 형태의 어떤 해칭성 매수거나 아니면은 환매 이런 부분도 같이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스퀴즈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 좀 살펴볼 필요 있겠고요. 자,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1.7% 내렸어요. 근데 뭐 크게 내린 건 아니고요.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0.5% 상승 마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나쁜 상황은 아닌데 자, 지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처럼 아침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오후에 올라갑니다.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오늘 2% 상승 마감 또 했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13%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좀 잘 버티는 모습이 있었죠. 보합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좀 다운된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만 오늘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파라둥둥한 푸른색인데 지금 보면 이노베이션 오늘 주가 상승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오늘 잘 버티는 모습이었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 외에는 다 파란색,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파란색. 그러니까 2차전지 안 들어가 있거나 뭐 포스코 이런 이름 안 들어가 있으면은 빨간색 보기가 오늘 어려운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해운주고 뭐 조선주고 뭐 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금양 같은 경우는 또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한 1900여 개 종목이 하락했으니까 대부분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만 올라갔어요. 네, 코스닥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은 32만 6천원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만들어버렸어요. 16%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는 11.9% 올라가면서 100만원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NF도 지금 그 힘을 받아서 5%대 상승이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또는 HLB 바이오 쪽은 또 주가가 쭉 내려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뭐 되는 부분들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펄어비스 하나 끼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외에는 오늘 특이사항은 없죠. 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WCP 6%대 상승합니다. 이것도 조정 막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분리막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고요. 윤성 FNC 같은 경우 18%대 상승,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11%대 상승, 대주전자재료 19%대 상승,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전부 다 그게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일단은 2차 전지만 가겠어 라는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필에너지도 오늘 10%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하고 또 그런 종목군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제법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개별주도 움직임 살펴보시면 등락 현황 먼저 볼게요. 거래소 쪽을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174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726개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이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379개가 오늘 상승이고요. 1154개의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거래소하고 둘이 합치면은 19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한 종목은 실질적으로는 코스닥이 379개, 거래소에 173개, 그러면은 500개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많이 올라왔어. 왜요? 시총 상위에 2차 전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잡아주거나 올려주거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상승률 하락률 한번 볼게요. 오늘 상승률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요 놈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얘들이 오늘 상한가고요. 아이센스 상한가, 여기 세 종목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이 쭉쭉쭉쭉 나와요. 쭉쭉쭉 나오는데 2차 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지금 2차 전지 요거 ETF까지 돼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핵심 소재라는 이 ETF가 지금 10% 상승합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40개나 올라갔습니다.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아래쪽도 대부분 2차전지 종목들 많습니다. 대신에 아래쪽 내려가면 이제 뚝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몰려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쭉 내려가면은 1.75 이수화학이 1.75 상승하면서 상승 포인트에 금을 딱 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 종목은 10% 상승한 종목이 47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그러다 크지 않다는 얘기죠. 즉 2차 전지라는 어떤 특수한 그 집단에만 쏠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쪽만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 상승폭이 많이 제한적이었다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락률 한번 볼게요. 하락률은요, 코드네이처가 오늘 하한가, 그 다음에 성분전자, 우선주, DR텍 등등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제법 있어요. 남양유업도 오늘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쭉 내려보면은 요것도 좀 듬성듬성 있습니다만은 3.39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고 하락에 대한 어떤 포지션도 좀 넓게 퍼졌다는 얘기죠. 즉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라면은 계좌가 오늘 1% 이상 하락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2차
2차전지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오늘은 수익이 제법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뭐 자동차든 반도체든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다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포트를 골고루 구축하신 분들은 오늘은 마이너스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왜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네, 특정한 부분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보시고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오늘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은요, 레버리지 코스닥 쪽에서 일단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 레버리지를 많이 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버스, 네, 시장은 좀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하이닉스, 대주전자재료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매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매도가 좀 나와 있네요.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일단 기관적 움직임은 금융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얘네들은 2차전지 쪽에서 ETF를 완전 사들이고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전지 쪽으로도 팔았어요. 2차전지 종목들은 팔고 2차전지 그 ETF 쪽은 좀 사들였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볼만하죠.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을 3천억 사들입니다. 에코프로 거의 2,500억이요.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얼마 사들인 겁니까? 5,500억입니다. 5,500억. 여기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합치면은 네 7천억이죠. 네, 요 세 가지를 지금 7천억 사들인 2차전지 쪽에서 요거 세 개를 네, 이렇게 사드린 거고, 그 뒤에 나노신소재, 뭐, 윤성 FNC, 포스코 DX,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또는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 같이 사드린 했습니다만, LNF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으로 오늘 완전히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이거는, 공매도 환매라고 보기는 조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수가 집중되는,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또 1,800억을 팔아 치웁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아직 얘네들이 양분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금양 뭐 이런 것들 팔긴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삼성전자 그동안 사들인 거에 비하면 물량이 작습니다. 대신에 오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좀 밀리는 모습이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현재로서는 네 2차전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 요걸 제외하고는 특별할 게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이 연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또 한번 그치고 다시 매도로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차전지가 밀렸을 때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시장의 지지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2차전지가 밀릴 때 다 같이 밀려버린다라면 시장은 제법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황에 있었던 종목군들에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되면 공매도 환매 플러스 신규 매수의 해칭성 물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당분간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라면, 일시적인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손절을 감안하고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현재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네, 일단 가고 있는 동안은 팔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네, 계속 유지를 일단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매수 이런 것도 지금은 뭐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 변동성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을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흐름은 일단 천천히 보시면서 네, 그렇게 추세가 꺾이는 시점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또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약간 쭈글쭈글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쨌건 지수는 지지선만 잘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약간 소외되는 느낌들은 우리가 지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의 방향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요 정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이 또 중요하겠죠. 2차전지가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좀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